낚시를 가장 낚시답게 즐길 줄 안다고 자부하는 김선생입니다. 요새 좀 불안정한 문어 조항에 눈물들 많이 흘리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도저도 안 나오는 뭐 이런 바다 상황에서는 백조기 낚시가 답이다. 요새 한껏 그 기대를 품고 갔던 문어 조항에서 개박살 나고 나서 눈물 짓는 우리 형제님들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첫날 가가지고 개죽 썼고요. 광어, 참돔, 갑오징어 뭐 여러 가지 좀 조항 소식들을 봤을 때 확실한 게 없다. 지금은 좀 뭔가 애매한 시즌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백조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반찬거리를 꺼내러 가기 전에 우리 와이프에게 꼭 보여줘야 될 영상, 얄팍한 낚시 클래스 백조기 편입니다. 백조기는 흔히 마트에서도 구입을 해서 먹을 수가 있는데 한창 잘 나오는 시기에도 사 먹는 것보다 낚시로 잡는 것이 이익일 만큼 아주 흔히 많이 나오는 어종입니다. 개체수가 많다 보니까 보호 대상도 아니라서 금어기나 금지체장도 없는 아주 그런 흔해 빠진 어종이고요. 사실 지금 7, 8월이 메인 시즌인데 날씨만 좋으면 수십 척의 배들이 동시에 긁어대니까 100마리를 잡아서 백조기다 라는 얘기도 옛말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9월 1일에 모두가 쭈꾸미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그때 백조기 출조를 나가면 정말 대박납니다. 이 백조기는 10년 정도를 사는데요, 15cm를 넘기면서부터 산란을 시작하고 30cm를 조금 넘기는 사이즈까지 성장을 하게 됩니다. 따뜻한 물에서 서식을 하기 때문에 겨울철이면 제주 남쪽까지 내려갔다가 여름철이 되면 다시 북상해서 한반도 서쪽으로 기어 올라오는 그런 습성이 있고요. 수심이 100m가 넘는 이런 깊은 수심에 서식하면서도 산란철이 되면 아주 얕은 수심의 연안까지 기어 올라오는 그러한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안까지 들어오는 여름철에 5에서 30m권 낚시를 하게 되고 이때가 바로 7, 8월 메인 시즌이다. 자, 준비물 챙겨봅시다. 로드는 아무 로드나, 추천은 갑오징어 로드, 아무 베이트릴 보통 6점대, 그리고 합사는 1호, 뭐 08 쓰셔도 되고 1호 쓰셔도 되고 1.25 쓰셔도 되는데 보통 감아져 있는 게 1호. 광어 시즌 그리고 이제 다잡아 외수질 할 때 보통 쓰셨던 1호 그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나 08 감겨 있는데 08 쓰세요. 상관없습니다. 065 좀 너무해, 안돼. 그리고 채비 2단 편대 채비, 백조기 2단 채비, 3단 채비 시중에 판매하는 게 굉장히 많고 온라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데 백경에서 나온 거 BK라고 써 있습니다. 백경에서 나온 채비 이거 온라인에서 찾아보면 뭐 480원, 뭐 500원, 600원 해요. 그거 많이 준비하시고 밑걸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좀 거친 데 간다, 뭐 수족이나 뭐 이런 거 노린다 하면 많이 털릴 수 있으니까 기본 10개 이상 구매하세요. 택배비 아깝잖아. 한 20개 사. 그렇게 준비하시고, 자, 봉돌은 20에서 25. 요건 충분하다. 무려 겁내 빠르다. 그럼 30호까지. 미끼는 뭘 쓰냐? 갯지렁이. 딱 요 정도면 준비물 끝이에요. 다 준비했어. 이외에도 소금, 비늘치기, 쿨러 적당한 거. 보통 CR 좋은 거 100마리 잡기 힘들거든요. CR 좋은 거 한 3, 40마리면 보통들 만족해요. 근데 요거보다 작은 거, 이게 지금 제가 한 뼘이 지금 한 2.5cm, 23cm 돼요. 요거 한 25cm 되겠죠. 이 이상 되는 것만 골라 담았을 때 한 40마리 정도? 얼음까지 하고 뭐 이래저래 하면은 대충 한 20리터, 25리터 그 사이, 24리터 사이, 그 정도면 적당하겠다. 부부가 함께 낚시를 한다면 30에서 40리터 사이, 35리터 이런 거 좀 구매하셔도 괜찮아요. 쿨러는 혼자 가시면 20리터. 이 정도 기준선 잡으면 되겠다. 너무 큰 거 가져가면 조항사진 안 나오니까 선장들이 싫어합니다. 소금도 배에 비치돼 있어요. 이 소금은 모든 배에 비치가 돼 있는데 나는 진짜 특별한 소금을 원해. 나는 핑크소트에다 먹을 거야. 내지는 뭐 배에서 주는 소금 못 믿어. 그 중국산이잖아. 막 이렇게 불안하신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은 개별적으로 챙겨 가세요. 한 500g짜리 저 봉다리 하나 좀 담아가지고 딱 좋을 것 같아요. 얼음 녹지 않게 500ml짜리 생수병 거기다가 한 7, 8, 9, 10개 뭐 이렇게 되게 많이 준비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걸 다 쓰겠다는 게 아니라 중간에 녹아요. 고기를 잡고 나서 나중에 정리할 때 위에 있는 거 녹은 거 시원하게 마시면 되고 밑에 이제 꽝꽝 얼어 있는 거 그거 한 서너 개 정도 얹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얼음 준비하시고 이렇게가 옵션이에요. 나는 비늘도 안 칠 거야. 그럼 이것도 필요 없어. 배에서 이제 망태기 넣어가지고 저 바닷물에 질질 끓여가지고 비늘 쳐주는 게 있어요. 저는 그거는 좀 개인적으로 추천하진 않습니다. 정확하게 몇 노트의 속도로 갔을 때 어떻게 그 비늘이 잘 벗겨졌다 이렇게 숙달된 그런 선장님들이 드물기 때문에 웬만하면 비늘치기 준비하셔라. 요거 안 가져가시면 후회한다. 소금은 그냥 배에 있는 거 쓰셔도 돼. 많이 뿌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찹찹찹찹 또 뿌리는 거니까. 자, 쿨러 20리터
그리고 얼음 꼭 챙기시고요. 자, 하나하나 짚어봅시다. 자, 로드에다가 릴을 끼고, 릴에 합사가 있죠. 여기다가 끝에다가 이제 핀도레 해가지고 채비를 걸어요. 그 다음에 채비 끝에 봉돌을 달죠. 그 채비에다가 미끼를 답니다. 이런 순서대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순서대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 백조기가 주로 먹는 미끼가 뭡니까? 새우, 쏙, 게, 뭐 개불, 바지락. 바지락은 좀 후순이야. 얘는 좀 떨어져.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을 좀 먹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갯지렁이를 미끼로 쓴다. 새우 쓰면 안 되나요? 쏙 쓰면 안 되나요? 되는데 가장 저렴하면서 다른 거에 비해서 가장 많은 조과를 올릴 수 있는 아이템이 바로 갯지렁이기 때문에 우린 갯지렁이를 쓰는 걸로 합시다. 만약에 지렁이를 만지는 게 난 끔찍하다, 되게 소름 끼친다 하는 분들은 지렁이 모양 웜을 쓰셔도 좋은데, 남들 망풀 할 때 절반만 채우고 싶지 않으면은 그냥 살아있는 갯지렁이 쓰세요. 요게 베스트입니다. 염장 갯지렁이도 쓰지 마. 그냥 살아있는 갯지렁이, 이게 그냥 끝이야. 이것만 쓰세요, 그냥. 오케이? 네. 지렁이는 100g 정도만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온라인에서 구매하면 4,000원, 5,000원 정도 해요. 근데 택배비가 더 들겠죠?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혼자 가실 때는 그냥 출조점에서 눈물을 머금고 출조점에 사셔. 근데 우린 5명인데 10명인데 뭐 이렇게 단체다 그러면은 온라인에서 사세요. 온라인에서 택배비까지 해가지고 한 4만원 정도면은 1kg 든든하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온라인에서 미리 사던가, 아니면 소량이면 그냥 울면서 출조점에 사쳐라. 출조점에 만원 달래, 만원 주고 15,000원 달래, 15,000원 줘버려. 그렇게 하시는 게 깔끔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편대채비 요 100경 거 구입하시면 되는데, 요 온라인에서 480원에서 600원 해요. 굉장히 저렴하죠? 채비를 하나도 안 떨고선 계속 쓴다고 하면 요거 하나로도 다 할 수 있어. 실제로는 이제 지금 막상 써보면은 한 3, 4개 정도 씁니다. 못해도 3, 4개 정도 쓰고 여유있게 10개 이상 준비해 가세요. 그리고 밑걸림 많은 지역 가가지고 뭐 수족이나 이런 거 노릴 때는 더 많이 뜯어먹을 수 있으니까 넉넉하게 20개 정도, 한 10,000원어치 사간다 생각하고 온라인에 20개 사두셔. 요 끝에다가 지렁이를 끼워 주시는데, 지렁이는 요 바늘을 감쌀 정도만, 괜히 치렁치렁하게 무슨 참돔 타이라바처럼 치렁치렁하게 하는 건 안 된다. 바늘을 살짝 감쌀 정도만 해주시면 된다는 거야. 요게 맞다. 지렁이는 한 마리를 쓰지 말고 3분의 1 토막을 내서 쓰시면 된다. 웬만한 사이즈는 좀 큰 거 막 뱀 같은 거 있어. 그런 건 4분의 1 토막 써도 돼요. 바늘을 살짝 가릴 정도만 끼워주시면 딱 맞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지렁이를 충분히 길게 치렁치렁하게 다루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요것만 따먹어. 따끔따끔 따먹고 배부르게 처먹고 딱 가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렁이는 짧게 써주시면 되고, 충분히 짧게 써도 조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길게 쓰지 마시라. 그리고 사실 백조기 낚시에서는 지렁이 끼우는 게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에요. 잘 나올 때는 한 마리 잡고 내리면 또 물고 내리면 또 물고 하는데, 안 나올 때는 육즙 빠진 지렁이를 그대로 넣지 마시고 반드시 새 지렁이를 갈아 끼워줘서 육즙이 질질 새게끔 해주라.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안 나올 때는 육즙이 빠진 채로 그대로 내리지 마시고, 귀찮더라도 새로 갈아 끼워주시면 빠른 입질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편대채비 말고 다단채비, 일반적인 외수질의 형태를 띠는 다단채비도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요. 가지줄의 길이는 그닥 길게 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 단차는 가지줄보다 조금만 길게 해주시면 바늘끼리 엉키는 일이 없습니다. 가지줄 길이를 적당히 주고, 하다못해 봉돌에서 약간만 뻗치더라도 2단 채비를 구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럭, 농어 같은 외수질 채비는 새우로 쓰잖아요. 근데 백조기는 지렁이를 쓴단 말이죠. 백조기는 바늘을 감출 만큼만의 최소한의 지렁이만 쓰기 때문에 여러 단을 하더라도 이 새우에 비하면 조류를 훨씬 덜 타고요. 백조기 말고도 보리멸까지 쌍거리로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낚시다 보니까 한 마리씩 올리는 것보다는 쌍거리 여지를 항상 두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배를 타고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채비를 내려서 딱 바닥을 찍어요. 바닥에서 조금만 띄워준다 라고 생각하면서 낚시를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 해도 애들이 알아서 물어줘요. 자, 바닥 찍고 살짝 든 상태로 이동을 한다 하면 자연스럽게 모래바닥을 슥슥 스치면서 후두둑 입질이 옵니다. 근데요, 더 잘 붙게 하는 방법 아십니까? 방금 말한 내용, 자연스럽게 바닥을 한 번씩 스치게 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땅 치고 스테이, 땅 치고 스테이, 한 5초 정도, 10초 정도, 땅 치고 스테이,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 입질이 오는데, 이 봉돌이 바닥을 한 번씩 찍게 되면 모래먼지나 뻘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뭔가 튀어나오는 이 바닥권 먹잇감에 쌓인 로드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강아지한테 간식을 줄 때 주머니에서 꺼내줘 버릇하면 주머니에 손이 가기만 해도 벌써 대기 상태로 들어가요. 포시락거리는 비닐봉지 소리만 나도 벌써 귀가 쫑긋해집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백조기는 땅바닥을 쿡 찍어서 먼지가 일어날 때 요때 시선 집중이 되고 입질 빈도가 굉장히 높아진다. 뻘물을 일으키면 백조기가 입질한다.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로 쫓아와서 먹기 좋게 쿵 찍은 다음에 스테이, 쿵 찍은 다음에 스테이, 먹기 좋게 스테이를 잠깐 5에서 10초 정도 해주시면 충분한 입질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입질을 받았으면 후킹하고 랜딩까지 해야 내 고기가 되겠죠. 대부분의 고기들이 먹이를 물고 방향을 틀어서 반전하듯이 백조기도 마찬가지의 반전을 합니다. 근데 이 낚싯줄이 걸려 있으니까 이물감을 뿌리치려고 털어내는 이 후두둑 하는 액션이 나오는데 이 백조기 턱뼈가 그다지 튼튼하지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면 바늘이 빠지거나 내지는 뭐 주댕이가 터지거나 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나마 완충 효과를 주려고 백조기 채비는 가지줄이 되어 있는 거고요. 만약에 광어다운샷처럼 직결채비로 되어 있으면 이 후두둑 바늘 처리를 할 때 완충해줄 여력이 없으니까 주댕이가 터지겠죠. 완충, 이거 핸드폰 충전 얘기 아니에요. 충격의 완화. 완충 효과는 충격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얘기한다. 여기서 로드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백조기 입질이 후두둑 올 때 후킹 타이밍은 후다, 두두두두둑 털어낼 때까지 기다렸다가 채시면 털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빠른 후킹이 필요한데 쭈꾸미 때나 참돔 때 같이 전체적으로 연질인 그런 로드 같은 경우는 타이밍이 한 템포 늦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는 광어 때처럼 허리 힘이 좋은 그런 로드가 필요합니다. 채는 순간에도 허리에서 늘어짐 없이 바로 채 올릴 수 있게끔 말이죠. 근데 완충 얘기를 했잖아요. 완충, 주댕이가 터지지 않도록 직결이 아니라 가지줄 채비를 쓴다고 말씀드렸죠. 이 로드에서도 완충이 필요합니다. 후두두둑 타이밍에 후에서 빠른 챔질을 해서 후킹을 하고 두두두둑 바늘터리를 완충하면서 릴링을 해서 올려내야 된다는 거죠. 빠른 템포의 후킹이 가능한 허리 힘, 그리고 바늘터리를 완충해주는 초리대. 그래서 로드는 추부하 25에서 30호 정도 되는 9대1 액션의 갑오징어 로드가 최고입니다. 물론 없으면 아무 로드나 쓰셔도 되지만 제 베스트는 갑오징어 로드 추천이라는 겁니다. 8월 백조기 끝나고 9월 쭈꾸미, 10월 갑오징어 이렇게 연계해서 로드 하나로 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갑오징어 로드 하나 준비해서 지금부터 겨울 오기 전까지 쭉 쓰시면 딱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자면 준비물, 갑오징어 로드에 베이트릴, 1호 합사, 편대채비나 다단채비, 만약에 자작을 하신다 그러면 바늘은 세이코 16호에서 18호 정도 적당히 쓰시면 되고요. 요 봉돌은 20에서 25호, 지렁이는 3분의 1 토막을 내서 자주 갈아 끼워 주시는 거를 권장드리고, 입질이 올 때는 후두두둑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후에 깔올린다. 기다렸다가 입질 온다, 후퍽 후퍽, 그리고 나서 차분히 감아 올리기만 하면 충분히 즐거운 백조기 낚시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참돔 잡다 보면 뭐 백조기를 뭐 20마리 잡았다, 뭐 참돔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심지어는 손을 대지 않다 보니까 씨알이 굉장히 큽니다. 백조기가 30cm까지 자라난다고 했지만 실제로 뭐 40cm 육박하는 그런 백조기들도 간간히 나오고요. 씨알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걸 잡어로 취급하고 버리긴 아깝다 라는 생각이 드셔가지고 몇몇 선사들이 지금 백조기 탐사 낚시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달 말에 영흥도 명성호가 백조기 출조를 처음으로 시도를 할 거고, 저는 거기에 예약을 해놓은 상태고요. 경기 인천권의 백조기가 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출조를 나가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예약 사이트 링크는 제가 하단에 고정 댓글란에 남겨놓을 테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지금 잡소리 안 들리게 하려고 지금 에어컨을 갖다가 지금 끄고서 하니까는 땀이 질질 흐르네요. 오늘 이렇게 백조기 낚시를 좀 이렇게 얄팍하게 다뤄보면서 이런 거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신 거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항상 성심성의껏 응답해 드릴 테니까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내분이랑 같이 백조기 출조 나가시는 분들 꼭 이 영상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준비 철저하게 하셔서 서운함 없는 풍성한 조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끝!